이런 무식한 경비 주제에 어디서 감히! 수없이 모욕했고 결국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자신이 폭행한 그 경비원이 누구인지,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지, 아버지는 평범한 72세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30분, 의자의 아파트 단지에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1247세대가 잠든 이 거대한 공간에서 단 한 사람만이 깨어 움직이고 있었죠. 강태식, 72세의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새벽 어둠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예리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노트가 펼쳐져 있었죠. 그 안에는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 1502호, 복도 조명 3개 중 1개, 깜빡임, 교체 필요, 지하 2층 비구역, 바닥 타일 들뜸 현상 보수 요청, 경비실 CCTV 7번, 각도 조정 필요, 사각지대 발생. 일반 경비원의 업무 노트치고는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상세했습니다. 강태식은 펜을 들어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죠. 입주민 만족도 저하 요인, 관리소장의 소극적 민원 처리, 개선 방안 검토 필요. 손목에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강태식이 노트 필기를 하던 중 낡은 경비복 소매가 살짝 올라가며 손목 시계가 드러났죠. 시가 8천만 원대의 명품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재빨리 소매를 내리며 시계를 감췄죠.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숨겨온 사람처럼 말이죠. 아이고, 또 새벽부터 일찍 나오셨네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간 경비를 서는 이철호였죠. 68세의 그는 강태식보다 4살이나 어리지만 항상 강태식에게 묘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선배님 일찍 오셨네요. 교대 시간까지 아직 1시간 남았는데요. 강태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지는 말투였죠. 아, 그냥 일찍 깼어. 나이 먹으니까 잠이 없어서. 이철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강태식을 살짝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어젯밤에는 별일 없었어? 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1502호에서 새벽 2시까지 소음이 있었어요. 파티를 한 것 같던데 몇몇 입주민들이 민원 전화 주셨습니다. 강태식이 업무 일지를 넘기며 설명했죠. 이철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서민준 그 의사 양반이군. 맨날 그래. 경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야. 괜찮습니다. 제가 조용히 요청드렸고 다행히 곧 소음은 줄었어요. 강태식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이철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태식 씨, 그 양반한테 조심해. 성질도 더럽고 사람을 완전히 깔보는 스타일이야. 지난주에도 주간 경비한테 욕하고 난리였어. 알겠습니다. 조심하죠. 강태식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아파트는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가는 소리,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경적,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단지를 채웠죠. 강태식은 경비실 앞에 서서 지나가는 입주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수고하세요.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무표정하게 지나갔습니다. 일부는 아예 경비원을 보지도 않았죠.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변함없이 정중하게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40년 넘게 체득한 인내심이었죠.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1207호에 사는 박수영이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웹툰 작가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박수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죠. 수영 씨,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밤샘 작업하셨죠? 새벽 4시까지 불 켜져 있던데. 그것까지 보셨어요? 마감이 코앞이라서요. 아, 맞다. 아저씨,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건축 이야기요. 제 웹툰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건물 구조 설명하실 때 진짜 전문가처럼 디테일하셔서 놀랐어요. 박수영의 말에 강태식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준 걸까?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는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엄청 많이 아시던데요? 아무튼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이번 화 평점이 9.8점이 나왔어요. 박수영이 활짝 웃으며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놓았죠. 이거 드세요. 제가 산 거예요. 아이고, 이럴 필요 없는데 고맙습니다. 강태식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그를 사람 취급해주는 몇 안 되는 입주민이었죠. 박수영이 나간 뒤 강태식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9층짜리 쌍둥이 타워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약 4,000명이 사는 이 거대한 공간. 강태식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아직 2달 남았어. 2달만 더 견디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 노트를 펼쳤죠. 오늘도 점검할 것들이 산더미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소음, 복도 환기구 필터, 지하주차장 배수 시스템. 회장이 아닌 경비원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 강태식은 경비실을 나와 단지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구석구석을 돌며 하자를 체크했죠. 그의 손에는 작은 수첩과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301동 후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힘겹게 짐을 나르고 있었죠. 어머, 조금만 더 아이고. 75세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301호에 사는 최순자 할머니였죠.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강태식이 재빨리 다가가 쌀포대를 받아들었습니다. 20kg은 좋게 나가 보였죠. 경비 아저씨 미안해요. 맨날 신세만 지내 아닙니다. 이런 거야 제가 해드려야죠.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드세요? 강태식이 쌀포대를 들고 301호 현관문까지 날랐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강태식은 쌀포대를 부엌까지 옮겨 놓았죠. 고마워요. 아저씨 우리 아들만큼 잘해주시네. 최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강태식은 할머니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죠. 어머니도 말년에 혼자 사셨고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다치셨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집안에 고장난 곳은 없고요? 아, 화장실 전등이 자꾸 깜빡여. 그것 좀 봐줄 수 있어? 지금 바로 볼게요. 강태식이 화장실로 들어가 전등을 확인했습니다. 형광등이 수명이 다한 것이었죠. 그는 경비실에서 가져온 여분의 형광등으로 교체해줬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저씨는 천사야. 할머니의 칭찬에 강태식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아팠죠. 1247세대 중에 이렇게 자신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301호를 나온 강태식은 다시 순찰을 이어갔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여성의 대화가 들렸죠. 언니,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봤어? 되게 친절하던데. 응, 근데 경비 주제에 너무 아는 척하지 않아? 지난번에 내가 인테리어 문의했더니 막 전문가처럼 조언하더라고. 좀 오버하냐? 그러게. 경비면 경비답게 그냥 문이나 열어주지. 강태식은 아무 표정 없이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반응이었죠. 그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경비.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강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하 주차장 B152번 구역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죠. 명품 트레이닝복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잘생긴 외모 하지만 그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바로 1502호의 서민준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강태식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준은 대답 대신 자신의 비싼 수입차 앞을 가리켰죠. 이거 봐, 내 차에 먼지가 잔뜩이야. 당신들이 주차장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냐? 강태식이 차를 살펴봤습니다. 먼지라고 해봤자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였죠. 어제 저녁 주차장 전체 청소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제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혹시 외부 주행 중에 묻은 게 아닐까요? 강태식의 말에 서민준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경비 주제에?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야, 내가 보기에 더러우면 더러운 거야. 알았어? 서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강태식과의 거리가 좁혀졌죠. 위압적인 자세였습니다. 내가 얼마짜리 차를 모는지 알아? 이거 2억 5천이야. 당신이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차라고. 그런데 이 비싼 차가 먼지투성이면 어떡해? 강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죠. 저렇게 어린 나이에 돈만 믿고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닦아드리겠습니다. 강태식이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싸워봤자 좋을 게 없었죠.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그리고 말이야. 서민준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돈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죠. 이거 주울까? 당신 시급이 얼마야? 10,000원 정도? 이거라도 줄게 주어. 강태식은 바닥에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10,000원짜리가 초라하게 놓여 있었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누군가 자신에게 이렇게 돈을 던진 적이 있었죠. 차마 지금은 참아야 해. 강태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돈을 집어들었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강태식이 돈을 서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준은 받지 않았죠. 됐어, 그냥 가져. 대신 내 차 깨끗하게 닦아.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말대꾸하지 마. 서민준이 비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죠. 강태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10,000원짜리가 무거웠습니다. 태식 씨, 이철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디선가 지켜본 것 같았죠.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강태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죠. 저 개자식이. 미안해, 태식 씨 내가 말려야 했는데. 아닙니다. 선배님 잘못 아니에요. 강태식이 10,000원짜리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죠. 뭐 하려고? 차 닦아야죠. 시킨 일은 해야지 않겠습니까? 태식 씨, 그럴 필요 없어. 저런 놈은. 괜찮습니다. 강태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철호는 알고 있었죠.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상처를 말입니다. 강태식은 물과 수건을 들고 조심스럽게 차를 닦기 시작했죠. 원래도 깨끗한 차였지만 그는 더욱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묻지도 않은 먼지를 닦으면서 강태식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차를 몰고 다니는 그 사람은 모르겠지. 이 주차장을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이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 차를 다 닦은 강태식은 천천히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업무일지를 펼쳤죠. 오전 10시 15분. 1502호 서민준 입주민, 주차장 청소 상태 불만 제기. 차량 청소 완료. 담담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는 긴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같은 시각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태산건설 본사 32층. 넓은 창이 달린 부사장실에서 강수진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이 아파트에 실시간 CCTV 영상이 떠 있었죠. 지하 주차장 B구역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개자식이. 강수진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장면을 생생히 지켜봤죠. 바닥에 돈을 던지는 서민준의 모습, 그것을 줍는 아버지의 굽은 허리. 부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감정을 추스렸죠. 그녀는 태산건설의 부사장이기 전에 강태식의 딸이었습니다. 알았어. 5분만 기다려. 강수진이 핸드폰을 들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법무팀장 차민석이었죠. 리버파크 1502호 서민준. 신상정보 전부 파악해. 계약서, 특이사항, 약점 모두. 1시간 안에. 문자를 보낸 후 강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아버지는 저 어딘가의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었죠.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제 곧 끝날 겁니다. 강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후 2시 강태식은 301동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502호 현관문이 열리며 서민준이 나왔죠. 그의 옆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내 한지혜였죠. 어머, 당신 봐, 아까 그 경비 아저씨. 한지혜가 강태식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태식의 귀에 들릴 만큼은 컸죠. 응, 아까 교육시킨 그 아저씨. 이제 좀 순해졌을 거야. 서민준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태식 앞을 지나갔죠. 강태식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한지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여보, 우리 집 현관 센서 등 고장 났는데 경비한테 시켜야겠어. 관리비 매달 50만 원씩 내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당연하지, 우리가 돈 내는 거 잊어버린 거 아냐? 경비 따위가 뭔데? 두 사람의 대화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태식은 아무 표정 없이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지켜봤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딸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방금 영상 봤어요.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2개월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강태식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 아빠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죠.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공간에서 자신이 가장 천대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저녁 6시 강태식은 아파트 후문 쪽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아팠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경비 아저씨, 박수영이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수영 씨, 퇴근하세요? 네. 아, 아저씨 이거 드세요. 김밥이랑 바나나 우유요. 박수영이 봉지를 건넸습니다. 강태식이 손사래를 쳤지만 박수영은 강제로 벤치에 놓고 갔죠. 제가 점심 거르신 거 봤어요. 꼭 드세요. 박수영이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강태식은 김밥 한 줄과 바나나 우유를 바라봤죠. 가격으로 따지면 5,000원도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산의 진미보다 소중했죠. 강태식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갓 만든 김밥이었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 조금만 더 견디자. 3일이 지났습니다. 서민준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죠. 새벽 2시, 또다시 1502호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15층 전체를 뒤흔들었죠. 강태식의 경비실 전화기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입니다. 1402호인데요. 위층이 너무 시끄러워요. 내일 애가 시험인데 잠을 못 자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태식이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벌써 5번째 민원이었죠. 그는 15층으로 올라가 15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죠. 뭐야? 서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소음 민원이 5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집에서 내가 떠들든 말든 내 맘이지. 규정상 밤 10시 이후에는. 규정? 야, 내가 관리비 얼마 내는지 알아? 서민준이 강태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 찔렀습니다. 강태식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죠. 월 50만 원 내 1년이면 600만 원이야. 당신 연봉이 얼마야? 2천? 내가 당신 연봉의 3분의 1을 관리비로 내는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하지만 다른 입주민들도 불만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라 그래. 경비 주제에 뭐가 그렇게 많아? 서민준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며 강태식의 신발 주변으로 튀었죠. 파편 몇 개가 강태식의 바지에 묻었습니다. 아,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그거 치워줄 수 있지? 경비니까. 서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뒤에서 그의 친구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죠. 민준아, 너무 심한 거 아냐? 한 친구가 말렸지만 서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뭐가 심해? 이게 경비의 일이잖아. 안 그래요, 아저씨? 강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쪼그려 앉아 유리 파편을 줍기 시작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순하게 있어야지. 말대꾸하지 말고. 서민준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강태식은 복도에 혼자 남겨졌죠. 그는 한참 동안 바닥에 유리 파편을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가 조금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유리 파편을 다 치운 강태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죠. 경비실로 돌아온 강태식은 업무 일지를 폈습니다. 새벽 2시 30분, 1502호 소음 민원 처리, 입주민 대화 시도했으나 협조 거부, 유리컵 파손 사고 발생, 청소 완료. 차분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굴욕이 숨어 있었죠. 다음 날 오전 관리소장 김영호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죠. 강 경비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1502호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비가 새벽에 집 앞에서 위협적으로 행동했다고. 강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그게 무슨... 서민준 대표님이 녹취록까지 제출하셨어요. 어젯밤 대화 내용이요. 경비님이 공격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소장님, 저는 그저 소음 민원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다른 입주민들이 5분이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서민준 대표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벌써 조회수가 3만이 넘었어요. 김영호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서민준의 인스타그램이었죠. 화면에는 서민준의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밤중에 집 앞에서 위협하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네요. 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박 무섭다 신고하세요. 요즘 경비들 왜 이래요? 관리비 받아먹으면서. 우리 아파트도 경비가 이상해요. 조심하세요. 경찰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태식은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죠. 소장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알아요. CCTV도 확인했어요. 경비님 잘못이 아닌 거 압니다. 하지만 김영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민준 대표님이 입주민 대표 후보세요.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게 더 퍼지면 아파트 이미지에 안 좋아요. 그럼 어쩌라는 말씀이십니까? 강태식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났죠. 일단 1502호 담당을 주간 경비한테 넘기세요. 경비님은 당분간 그쪽 구역 가지 마시고. 제가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안해요. 저도 입장이 있어서. 김영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강태식은 홀로 남았죠. 그날 저녁 강태식이 아파트 후문 쪽을 순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몇몇 입주민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렸죠. 저 경비 맞지? SNS에 나온. 어머, 무서워 저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있다니. 관리소에 항의해야겠어. 강태식의 귀에 모든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죠. 40년간 쌓아온 자존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1호 최순자 할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태식을 보자 황급히 다가왔죠. 경비 아저씨, 괜찮아요? 그 SNS 글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할머니,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내가 증인이에요. 아저씨는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내가 관리소에 가서 말할게요. 최순자의 말에 강태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강태식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강태식은 경비실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죠. 하지만 곧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수진이한테 걱정 끼치면 안 돼. 내가 견뎌야지.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죠. 아버지, 모든 상황 파악했어요. 제발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강태식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산건설 본사. 강수진은 법무팀장 차민석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민준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쌓여 있었죠. 부사장님, 서민준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차민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그의 병원에서 불법 시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톡스 허위 용량 청구가 확인됐습니다. 증거는 내부 고발자를 확보했습니다. 간호사 이소연 씨입니다. 좋아. 다음은 둘째, 특별 분양 관련입니다. 서민주는 태산건설 VIP 특별 분양으로 15억에 계약했습니다. 시세보다 10억 싸게 산 겁니다. 계약 조건은 5년간 거주 의무, 아파트 이미지 훼손 금지, 입주민 화합 협조, 이 중 하나라도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15억 부과. 강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SNS에 아파트 명예 훼손한 것, 입주민 화합 방해한 것 계약 위반이네요. 정확합니다.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도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해. 강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갚아드릴게요.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태식은 또다시 1502호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점검 루트상 피할 수 없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민준이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서민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찰 중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 이리로 오지 말라고 했잖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업무상 이 구역도 점검해야 합니다. 업무?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서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강태식과의 거리가 좁혀졌죠.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진정? 내가 왜 진정해야 돼? 서민준이 갑자기 강태식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강태식이 뒤로 비틀거렸죠.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그땐 가만 안 둬. 알았어? 서민준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죠. 늙은이 주제에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야. 강태식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5시 47분. 앞으로 57일. 57일만 더 견디면 돼. 강태식은 속으로 되뇌며 다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민준의 SNS 게시물은 계속 확산되고 있었죠. 이제 조회수가 15만을 넘었습니다. 다른 아파트 입주민들까지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우리 아파트 경비도 체크해봐야겠네요. 요즘 경비들 정신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태식은 이제 아파트를 걸을 때마다 입주민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의심과 경계의 눈빛이었죠. 어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강태식을 피해갔습니다. 마치 위험한 사람을 대하듯이 말이죠. 엄마, 왜 피해가요? 쉿, 조용히 해. 저 아저씨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아이의 순수한 질문과
어머니의 경계심 어린 대답이 강태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용이 단 하나의 거짓 게시물로 무너지고 있었죠. 저녁 8시 관리사무소에서 임시 입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경비원 교체 건이었죠. 강태식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태식 경비원 교체를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한 입주민의 목소리가 회의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SNS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CCTV 확인해 보면 경비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김영우 관리소장이 변호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그럼 서민준 대표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경비가 트집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태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경비실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아 사직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죠. 아버지, 절대 사직서 쓰지 마세요. 수진아, 너 어떡해?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아버지, 제발 49일만 더 버티세요. 제가 반드시. 수진아, 아빠는 괜찮아. 그냥 이 일 그만두고 다른 일 찾으면 돼.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가 왜 그 일을 시작하셨는지 잊으셨어요? 현장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입주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포기하시면 그동안의 6개월이 다 무의미해져요.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49일만요. 딱 49일만 더 버티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제가 약속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태식은 사직서를 서랍에 다시 넣었죠. 딸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 30분 강태식은 정례 순찰을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B-2 구역 가장 깊은 곳이었죠. 형광등이 깜빡이는 음산한 공간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비추며 점검했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죠. 강태식이 돌아봤습니다. 서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죠. 완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손에는 골프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만나네, 경비 아저씨. 서민준의 말투가 흐릿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다가왔죠. 대표님,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강태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준은 손을 내저었죠. 필요 없어, 나 혼자 갈 수 있어. 서민준이 강태식 옆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발을 헛디뎠죠. 강태식이 재빨리 팔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나, 손 떼. 서민준이 강태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로 비틀거렸죠. 아, 서민준이 주차된 차의 사이드 미러에 팔을 부딪혔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삐끗 꺾였죠. 이게 뭐야? 내 차가. 서민준이 자신의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작은 스크래치가 생겼죠. 죄송합니다. 제가 차 수리비를. 수리비? 야, 이거 수입차야. 수리비가 얼만지 알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너 같은 놈이 무슨 책임을 져? 서민준이 갑자기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강태식의 바로 옆 기둥을 쳤죠. 쾅! 큰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잡으려고 한 거 다 알아. 대표님, 진정하세요.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강태식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넌 처음부터 날 싫어했어. 서민준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대표님,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시끄러. 서민준이 다시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강태식을 향해서였죠. 강태식이 옆으로 피했습니다. 골프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섬뜩했죠. 대표님, 그만하십시오. 강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서민주는 멈추지 않았죠. 내 인생을 망친 건 너야. SNS에 욕먹고 입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다 너 때문이야. 서민준이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골프채를 높이 들어 올렸죠. 죽여버릴 거야. 골프채가 내려왔습니다. 강태식이 팔로 막으려 했지만 늦었죠. 골프채가 강태식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강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갈비뼈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죠. 아이고, 아이고. 강태식이 옆구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볼에 닿았죠. 서민주는 자신이 한 일을 보며 잠시 멍했습니다. 하지만 곧 골프채를 버리고 도망쳤죠.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네가 먼저. 중얼거리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태식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이 깜빡였죠.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49일을 못 채웠구나. 강태식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림사 -3 새벽 2시 15분 주간 경비 이철호가 우연히 지하 주차장을 지나가다 강태식을 발견했습니다. 태식 씨, 태식 씨. 이철호가 급히 달려왔죠. 강태식은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이철호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강수진에게도 연락했죠. 부사장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수진이 컵을 떨어뜨린 것이었죠.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리버파크 지하 주차장입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이철호가 강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죠. 회장님,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강태식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이 선배 CCTV 확인.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민준 그 사람 조심. 네, 말씀하지 마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강태식을 들것에 실었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갈비뼈 왼쪽. 강태식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깼죠. 이철호는 즉시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민준이 골프채로 강태식을 폭행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철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미친놈이. 그는 즉시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강수진에게 전송했죠. 서울성 모병원 응급실 새벽 3시. 강수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죠. 아버지. 강태식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온몸에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죠. 환자 보호자시죠?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딸입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갈비뼈 4개가 골절됐고 그중 2개는 폐를 찔렀습니다. 내부 출혈도 있고요.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강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잡고 간신히 버텼죠. 수술 위험하지 않습니까? 환자분 연세가 있으셔서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의사가 나간 후 강수진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강태식의 손을 잡았죠.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었어요. 제가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 눈물이 떨어졌죠.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서민준, 그 개자식. 제가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예요. 강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은 법무팀장 차민석이었죠. 비상소집 지금 당장 본사로 전 직원 소집. 새벽 4시 태상건설 본사 32층 비상회의실 10명의 임원들이 긴급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강수진 부사장의 표정을 보고 심각성을 알았으니까요. 회장님께서 폭행당하셨습니다. 강수진의 첫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갈비뼈 4개 골절, 내부 출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회복에 최소 3개월 걸립니다. 강수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죠. 서민준이 골프채로 강태식을 폭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죠. 이자가 누굽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1502호 입주민 서민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강수진이 서민준의 프로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우리 회사 VIP 특별 분양으로 15억에 계약한 사람입니다. 시세보다 10억 싸게 산 거죠. 특별 분양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법무팀장 차민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5년 거주 의무, 아파트 명예훼손 금지, 입주민 화합협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15억. SNS에 아파트 비방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계약 위반이죠. 강수진이 서민준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험 사기 정황입니다. 또 다른 화면이 떴습니다. 서민준 병원의 보험 청구 내역이었죠. 3년간 14억 원의 부당이득. 증거는 확보됐습니까?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간호사 이소연 씨. 진술서와 증거자료 확보했습니다. 강수진이 차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법무팀장, 법적 조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3가지. 첫째, 폭행치상. 둘째, 보험사기. 셋째, 명예훼손. 민사는 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총 30억 이상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진행하세요. 강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까지 모든 법적 서류 준비하세요. 11시에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기자회견 주제가 뭡니까? 홍보팀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정체 공개, 그리고 6개월간의 현장 체험 프로젝트 발표.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입니까? 원래 계획은 3개월 후였는데 계획 변경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당하셨는데 더 기다릴 수 없어요. 강수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보팀, 주요 언론사 전부 컨택하세요. 경제지, 종합일간지, 방송 3사. 특종감이니까 다들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전체 문자 발송하세요. 오후 2시 커뮤니티 센터에서 긴급 주민총회 개최한다고. 주민총회 안건은 경비원 폭행 사건 그리고 건설사 회장의 귀환. 강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전 7시 서민주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어젯밤 일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경비 골프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는 급히 옷을 입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바닥에 골프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젠장. 서민준이 골프채를 주워 차 트렁크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CCTV가 보였습니다. 설마 찍혔나? 그는 급히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소장은 없었죠. 대신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서민준이 물었습니다. 태산건설 법무팀입니다. 서민준 씨죠? 네, 그런데요. 한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장. 받으세요. 뭐라고요? 서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즉시 퇴거 조치, 위약금 15억 원, 폭행치상죄로 형사고소, 보험 사기 혐의로 고발. 이게 무슨... 오늘 오후 2시까지 퇴거하십시오. 불응시 강제 집행합니다. 2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변호사 선임할게요. 그러세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남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서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같은 시각 서울성 모병원. 강태식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수술복을 벗으며 나왔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폐 손상은 최소화했고 갈비뼈도 고정했습니다. 강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깨어나십니까? 마취가 깨려면 2~3시간 걸립니다. 강태식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강수진은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죠.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때 강태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태산건설 본사 1층 프레스센터. 기자 5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강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옆에는 이철호와 박수영이 서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태산건설 부사장 강수진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회장이신 강태식 회장님께서 지난 6개월간 의자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회장이 쏟아졌습니다. 뭐라고요? 회장이 경비원을? 강수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입주민 만족도 조사화하자 점검을 위한 현장 체험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장님은 신분을 숨기고 6개월간 야간 경비로 일하시며 입주민들의 솔직한 반응과 아파트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스크린에 강태식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모습과 정장을 입은 모습이 나란히 보였죠. 그런데 어제 새벽 한 입주민이 회장님의 정체를 모르고 폭행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민준이 골프채로 강태식을 폭행하는 장면이었죠. 기자들이 경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현재 회장님은 수술을 마치셨고 가해자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부사장님,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신상은 법적 절차상 공개할 수 없지만 VIP 특별 분양으로 10억 할인받은 입주민입니다. 회장님께서 6개월간 경비 일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 회장님은
40년 전 건설 현장 인부로 시작하셨습니다. 늘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이번 프로젝트도 그 연장선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실한 것을 보려 하셨습니다. 앞으로 태산건설의 모든 임원은 준공 후 3개월간 현장 체험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속보입니다. 태산건설 회장 6개월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충격. 재벌 회장의 현장 체험 비극으로 끝나 5조 원 자산가 경비복 입고 민심 살폈다. 서민준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병원 직원, 지인, 가족 모두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죠. 원장님, 뉴스 보셨어요? 그 경비원이 태산건설 회장이래요. 뭐라고? 서민준이 급히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폭행하는 CCTV 영상이 나오고 있었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골프채를 휘두르는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서민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의 단체 톡방이었습니다. 원장님, 저희 사직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환자 예약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원장님, 이제 어떡하죠? 서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오후 1시 아파트 입구에 대형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태산건설 직원들이 내렸고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죠. 강태식 회장님의 쾌유를 빕니다. 태산건설 입주민과 함께합니다.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진짜 회장이었어? 대박. 우리가 매일 보던 그 경비 아저씨가? 서민준 그 의사 완전 끝났네. 커뮤니티 센터에는 1000명이 넘는 입주민이 모였습니다. 태산건설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총회였죠. 강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강수진을 바라봤죠. 저는 강태식 회장의 딸 강수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6개월간 보셨던 경비원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커뮤니티 센터 1200명이 넘는 입주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강수진이 단상에 섰죠. 그녀의 뒤로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양옆에는 이철호와 박수영이 서 있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강수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조용해졌죠? 여러분이 6개월간 보셨던 야간 경비원 강태식. 그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태산건설 그룹의 회장이십니다.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이미 뉴스로 들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죠. 왜 회장님께서 경비 일을 하셨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든 아파트가 정말 좋은 곳인지, 입주민들이 행복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강태식이 새벽에 아파트를 점검하는 모습이었죠. 깜빡이는 조명을 확인하고 들뜬 타일을 체크하고 배수구를 점검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셔서 이 아파트의 모든 구석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1247세대 59개 동, 지하 5층부터 지상 59층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죠. 입주민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발견하신 하자 사항들은 이미 모두 보수 완료됐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스크린에 보수 내역이 떴습니다. 총 437건의 하자.
전부 무상수리. 추가 비용 47억 원. 관리비는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회장님은 한 입주민에게 폭행당하셨습니다. 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죠. 그 입주민은 1502호 서민준 씨입니다. 서민준의 사진이 떴습니다. SNS에서 가져온 사진이었죠. 입주민들이 술렁였습니다. 아, 그 의사. 맨날 시끄럽게 하던, 경비 아저씨한테 막대하던 사람. 강수진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죠. 돈을 바닥에 던지는 장면, 유리컵을 던지는 장면, 어깨를 미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골프채로 폭행하는 장면. 객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저게 사람이야? 미친 거 아냐? 영상 속 강태식이 쓰러지는 순간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특히 최순자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현재 회장님은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갈비뼈 4개 골절, 폐 손상, 회복에 최소 3개월 걸립니다. 강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72세의 노인이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아파트를 점검하고 하자를 보수하고 입주민들께 친절하게 인사하고 심지어 독거노인 할머니의 집 전등까지 갈아드렸던 그분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죠. 아니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영이었습니다. 그가 일어섰죠. 저는 1207호에 사는 박수영입니다. 경비 아저씨. 아니, 회장님은 제가 이 아파트에서 만난 가장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박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입니다. 마감에 쫓겨 밤새 작업하면 회장님은 새벽 순찰하시다가 제 불 켜진 창을 보시고 경비실에서 라면을 끓여 갖다 주셨어요. 젊은 사람이 밤새 고생한다면서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건축 관련 웹툰을 그릴 때 회장님께서 전문가 수준의 조언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건설사 회장이시니까 당연한 거였죠.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냥 친절한 경비 아저씨인 줄만 알았어요. 박수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분이 서민준한테 저런 폭행을 당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박수영이 앉자 다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최순자 할머니였죠. 저는 301호 최순자입니다. 혼자 사는 늙은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님은 제가 짐 옮기는 걸 볼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전등 고장나면 고쳐주시고 수도 새면 관리실에 연락해 주시고 말벗도 되어주셨어요. 그때 객석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죠. 서민준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잠깐만요. 서민준이 외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저는 해명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입주민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뻔뻔하네. 나가. 경찰 불러. 하지만 강수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서민준 씨. 서민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옆을 따랐죠. 저는 그날 술에 취했어요. 정신이 없었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요? 강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회장님께, 그리고 입주민 여러분께. 사과요? 강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서민준 씨, 당신은 6개월간 우리 회장님을 괴롭혔어요. 그것도 체계적으로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서민준의 SNS 게시물들이 시간순으로 나열됐죠. 3개월 전 경비가 나한테 잔소리해서 짜증. 2개월 전 경비 교육이 필요한 듯. 한 달 전 이상한 경비 때문에 스트레스. 일주일 전 경비가 나를 스토킹. 서민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폭행 직후 SNS 스토리에 올린 글. 오늘 경비 교육 완료 골프채 이모티콘.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술 때문입니까? 이게 실수입니까? 강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괴롭힘이에요. 그리고 폭행이고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준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72세 노인의 갈비뼈 4개를 부러뜨리고 폐를 손상시켰어요. 조금만 더 맞았으면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까? 서민준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수진이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당신 병원의 불법 시술 내역입니다. 3년간 14억 원의 보험 사기. 증인은 당신 병원 간호사 이소연 씨 진술서와 증거자료 모두 확보했습니다. 서민준이 비틀거렸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죠. 그리고 특별 분양 계약 위반. 당신은 우리 회장님의 결제로 10억을 할인받았어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회장님을 폭행했습니다. 강수진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계약서 15조 3항. 입주민 화합을 저해하거나 아파트 명의를 훼손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 위약금은 15억입니다. 그건 너무 가혹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한 일은 가혹하지 않습니까? 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오늘 자정까지 퇴거하십시오. 불응시 강제 집행합니다. 형사고소는 이미 접수됐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당신은 의사면허도 잃을 겁니다. 서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강수진이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당신이 준 기회가 뭐였죠? 뭐요? 폭행? 거짓 고소?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강수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죠. 여러분, 잠깐만요. 강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깨어나셨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답니다. 강수진이 핸드폰을 스피커로 전환했습니다. 강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수진아 서민준 씨 용서해줘.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법적 처벌은 받게 해. 하지만 개인적인 복수는 하지 마. 강태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기회를 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죠. 서민준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죠. 강수진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형사처벌은 진행됩니다. 다만 강수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을 한다면 위약금은 5억으로 감면하겠습니다. 서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눈물로 범벅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병원의 불법 시술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하십시오. 그리고 의료봉사 500시간 이수하십시오. SNS 계정은 폐쇄하고 2년간 어떤 SNS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수진이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입주민 앞에서 우리 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서울성 모병원 VIP 병동. 강태식이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아직 아팠지만 많이 회복된 상태였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민준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2주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회장님. 서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강태식이 미소를 지었죠. 오셨어요, 서 원장님. 앉으세요. 원장이라니요. 저는 이제. 서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의사면허 정지, 병원은 폐업했고 직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앉으세요. 아직은 원장님이에요. 강태식이 손짓했습니다. 서민준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매일 밤 악몽을 꿔요. 회장님이 쓰러지시는 꿈을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제가 회장님을. 서민준이 울먹였습니다. 강태식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서 원장님, 제가 왜 경비 일을 했는지 아세요? 현장 체험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40년 전 저는 건설 현장의 막노동꾼이었어요. 어느 날 현장 소장이 저한테 벽돌을 던졌어요.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서요. 서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 사람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다짐했어요. 내가 만약 성공하면 절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회장님,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깜빡했어요. 그 다짐을요. 회사가 커지고 직원이 늘고 돈이 많아지니까 어느새 저도 오만해지더라고요. 강태식이 서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40년 전 그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서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전히 세상에는 제가 40년 전에 당한 것과 똑같은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서 원장님. 강태식이 서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용서해요. 진심으로요.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세요. 다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경비원이든 간호사든 청소부든 환자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에요. 약속하겠습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서민준이 강태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태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 후에 병원 다시 여세요. 네. 서민준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사업계획서 하나 보내세요. 제대로 된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불법 없는 깨끗한 병원. 그런 계획서요. 회장님, 그게 무슨.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50% 지분 투자. 조건은 하나예요. 매달 하루는 무료 진료. 그리고 의료 소외 지역 봉사분기마다 한 번. 서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믿어요. 원장님이 변할 거라고. 강태식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원장님 실력은 좋더라고요. 제 딸이 조사했거든요. 환자들 후기 보니까 수술 실력만큼은 인정받던데요. 서민준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수진이 들어왔죠. 아버지, 면회 시간 다 됐어요.
너무 무리하시면. 알았어, 수진아. 서 원장님, 다음에 또 뵙죠. 서민준이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돌아서서 말했죠. 회장님, 평생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서민준이 나간 후 강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 사람한테 투자까지 하신다고요? 괜찮아. 사람은 기회를 줘야 변해. 하지만 수진아. 강태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가 전부가 아니야. 용서하고 기회 주고 함께 성장하는 게 진짜 승리야. 강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왜 이렇게 착하세요? 착한 게 아니라 경험이야. 내가 40년 전에 누군가한테 기회를 받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한 달 후 아파트 강태식이 정장을 입고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회장으로서의 첫 공식 방문이었죠. 로비에는 입주민 대표들과 관리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0명이 넘는 입주민들도 함께였죠.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식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아니, 매일 봤으니까 오랜만은 아니네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경비복 입은 모습이 더 익숙한데 정장 입으니까 어색하네요. 강태식의 농담에 입주민들이 웃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6개월간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요. 강태식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좋은 것도 배웠고 나쁜 것도 배웠어요. 어떤 입주민은 따뜻했고 어떤 입주민은 차가웠죠. 어떤 입주민은 경비원을 사람으로 대했고 어떤 입주민은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입주민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현실을 바꾸는 게 제 일이에요. 강태식이 발표 자료를 펼쳤습니다. 오늘부터 태산건설의 모든 아파트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첫째, 경비원, 청소원, 관리직원, 처우 개선, 임금 30% 인상, 복지 확대. 둘째, 입주민 인권 교육 의무화 연 2회. 모든 입주민이 상호 존중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몇몇 입주민들이 당황했지만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죠. 셋째, 갑질 신고 시스템 직원에게 모욕이나 폭력을 가한 입주민은 계약 위반으로 퇴거 조치됩니다.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강태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지켜보겠습니다. 가끔 경비복 입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또 경비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그게 더 편하거든요. 입주민들이 길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럼요, 가끔 들를게요. 경비복 입고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강태식이 경비실을 나서며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1247세대가 사는 이 거대한 공간, 자신이 만든 집,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된 곳. 여기서 배운 걸 절대 잊지 말자. 가장 낮은 곳에서 본 세상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강태식은 그렇게 다짐하며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답글 남기겠습니다.